잔씩 끓여 드리거든. 경이야. 무슨 커피 하실 것과? 예. 난 잔치 커피. 아, 단지 커피 좀 마실게. 예. 제주도가 공기 맑고 경치 좋대는 한 서울에서들 막 내려오는데. 한국에 시집을 왔으면 한국 법을 따라야 돼. 그건 그래. 시작 끝났을 거. 난 순대국밥 한 그릇 먹었으면 앞에서 뜨뜻하고 좋을 건데 꼭 피자만 먹어야겠냐? 아니지. 회장님. 겨울 찬바람이 시린 어느 날 무대에선 가슴 따뜻한 연극 공연이 한창이다. 바로 실버 연극단의 무대다. 이 순간을 위해 1년을 꼬박 달려온 실버스타 연극단. 그 노력과 정성이 보이는 걸까? 슬며시 웃음이 났다가 스멀스멀 슬픔이 번지는 어르신들 무대는 특별한 감동을 준다. 어르신들이 무대 위에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게, 그러니까 대사를 하시는 게 가슴으로 와 닿았고요. 저 연세에도 저런 열정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시면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고. 아주 놀랬습니다. 대단한 정열을 가지고 연습을 하신 것 같아요. 아주 감명 깊게 봤고요.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저분들 저렇게 나이 잡수신 분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면 진짜 막 젊은 기분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어 장보리. 넌 내 말 잘 들어야 될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손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 연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요, 노년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연기를 반짝반짝 열정을 불태우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평균 나이 80세 실버스타 연극단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한겨울에도 초록이 깊은 구자읍 평대리. 이곳 동제주 사회복지관이 실버스타 연극단의 보금자리다. 우리 바빠도 선생님 밥 한 그릇 먹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7, 80대 어르신 15명으로 구성된 실버스타 연극단. 올해 초 오디션을 거친 뒤 일주일에 이틀은 만사제 치고 나와 연습을 해왔다. 허나 고령에 난생 처음 하는 연극이다 보니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선생님 밥 한 그릇 먹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1번 가도 되죠. 안 그럴까? 예. 임기철 어르신 조금만 더 관객석 쪽 보고 해주시고 여기 가리지 않게 관객들이 들을 때는 좀 천천히 해주고 이쪽 관객도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 연령 80세 실버스타 연극단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르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8입니다. 88세시라고요? 예, 88. 와, 그런데 연극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운전도 할 줄 알아요. 운전하고 너무 다니세요. 멋있다, 진짜요? 예. 아니, 어머니 어떻게 연극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복지관에 오니까 여기 선생님이 이거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해서 하게 됐습니다. 했더니 어떠세요, 어머니? 재밌네요. 재밌고 또. 우리가 좀 집에 있으면 가만히 앉아거나 아무 것도 모를 건데 여기 오니까 사람 운동도 되고. 2014년 올해 어르신 연기 대상 여우 주연상과 나무 주연상을 노리시는 두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공연에 여자 주인공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 주인공 맡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공연 내용이 제가 듣기로는 이 막 사랑 가득한 로맨스 연극이라고 들었어요, 어머니. 네, 지금 구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첫째는 다문화 가정에서 일어나는 자충우돌 문화 차이와 언어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그 문제를 다루었고요. 두 번째는 중년들의 이제 사회상을 좀 다루었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실버들의 로맨스를 외로운 사람끼리 로맨스를 이루면서 자식들 간에 또 자충우돌 있다가 나중에는 행복하게. 금년 2년째입니다. 그래서 작년엔 좀 힘들었는데 금년에 와서는 조금 이제 허기가 좀 쉬워졌고 또 할 용기도 나고 또 이거 하니까 또 젊어지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젊어지고. 지역 토박이부터 귀농하니까지 저마다 삶의 무늬가 다양한 단원들.
그중에서도 이 오토바이를 늘씬하게 타는 고수녀 할머니는 올해 77세 현역 해녀시다. 평생 물질밖에 모르던 할머니 앞에 나타난 연극. 헌데 이 열정 좀 보소. 말도 말라. 요샌 부리더라도 하나도 잡을 게 없죠. 아무것도 잡을 게 없죠. 그래서 나도 알아지느냐. 옛날에는 바닥에 들어가면이 게 덕분에 완전히 물에니 먹었죠. 어머니, 제가 보고 있으니까 거의 최고의 연극 배우 수준이시네요. 에이그 무슨 배움 신배우 말고 게. 이거 지금 대본 연습하는 거 맞죠? 예. 와, 보니까 예, 예. 여기 뭐 형광펜으로 이렇게 다 칠해가지고. 칠레야 알죽행 아니면 알질 못해요. 이게 다 어머니 대사? 물질하여 한 푼 두 푼 모이던 금전 서방님 술값에 다 들어간다. 이어도 싸나 이어도 싸나 우리나 어머 날날 적에. 연극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다. 대사부터 스스로 하는 분장까지 평범한 노인에서 배우로 탄생하는 순간이다. 오감은 뭐 그가 나 생각으로 충분한 연습이 됐고 다들 뭐 나뿐이 아니고 여기 이제 출연한 사람들이 열심히 대사도 다 암기하고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자신만만합니다 오늘. 멀리냐 걸어 가라. 어디 가는 길이냐? 박물관에 가면 좀 같이 가자면 계준 씨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연극단이 탄생한 지 올해로 4년. 연극 한 편을 무대에 올리는 것은 매번 녹록지 않았다. 체력도 시간도 여유가 없었지만 무대가 있기에 마음이 하나로 모였다. 그런 열정 탓일까? 여러 편의 창작 가족 스토리를 무대에 올리며 국내 최고령 극단으로 감동을 선사했다. 그러는 사이 어르신들은 나이 들매 보람과 존재의 기쁨을 새롭게 확인하곤 했다. 게다가 연극 무대에서 얻은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는가 하면 찾아가는 나눔 공연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해왔다. 너무 좋은 이 공연 어떻게 또 이렇게 마련하셨어요? 저희가 2011년도에 저희 복지관에 노인 연극단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 어르신들이 그 연극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사실 구자 지역이 약간 문화적으로 소외받는 지역인데, 그거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저희 복지관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연극단을 기획하게 된 거죠. 한 4년 전인가 우연히 복지관, 동제주 복지관에 연말 행사에 노래를 하러 오게 됐어요. 근데 저기 고근원 선생님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복지관에서 실버스타 연극단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잠깐 연극을 해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같이 해줄 수 있겠냐 하셔가지고 하게 됐어요. 돌아보면 참 잘한 일이었다. 처음엔 낯설고 두렵기도 했지만 또래 노인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황혼의 삶을 응원하며 서로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끈끈한 말이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유난히 따뜻함이 필요한 시기에 찾아가는 연극 무대가 마련됐다. 올해로 벌써 3번째 나눔 무대다. 극단 살림 사정이 뻔하다 보니 웬만한 것은 스스로 해결하고 음향이며 무대 장치까지 복지관 직원들의 손을 빌린다. 무대가 크건 작건 정성이 들어가긴 매 한 가지. 또 한 번의 연극이 무대에 올려진다. 조금은 서툴고 소박하지만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아름다운 무대.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황혼을 열어가는 실버스타 연극단. 꿈꾸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는 걸 또 한 번 그들에게서 배운다. 오늘 찾은 마을은 바로 찬바람 쌩쌩 부는 한겨울에도 사람 사는 정이 따뜻한 영광 용암마을입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여기가 용암마을 맞죠? 예. 예. 우리 영암마을. 용암마을은 어떤 마을인지 자랑 한번 해주시죠. 일단 제 영암마을에 오신 걸 굉장한 영광으로 아셔야 돼요. 영광입니다. 예. 네. 저희 마을 자체가 보다시피 예. 마을 자체가 다 자랑거리고 네.
마을 자체가 다 경관이 우수한 마을이고 아주 빼어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외지에서 한 분이 유입되면서 저희 마을이 석창포라는 게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모든 분야에서 석창포 테마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향기 나는 마을이네요. 영암 마을 자체가. 예, 그죠? 예. 예. 그러면 마을 한번 쭉 한번 둘러보실까요, 이장님? 예, 그러시죠. 예. 석창포 향기가 솔솔 나는 용암 마을 구경 한번 가볼까요? 뭐 우리 정이 용사들 같네. 이 자리 왜 들어가야 됩니까? 온 동네 아버님들이 용사보다 바로 더 밑에, 바로 단단히 밑에요? 무장한 이유 바로 마을의 보물 군데군데 이렇게 많이 석창포를 있네요. 베러 가는 길입니다. 예, 여기 좋네. 아, 이게 석창포인가요? 아, 예, 일단 예. 한번 향 하나 맡아보세요. 향이요? 예. 아, 이게 지금 근데 야, 이게 약초향은 아니고 뭔가 이게 굉장히 굉장히 향기로운 향인데 이게. 그렇죠. 예. 이 자체만의 향이 나요. 석창포. 아, 그렇군요. 좋은 향기는 물론 몸에도 좋다고 알려진 석창포. 그 귀한 석창포가 용암 마을에서는 이렇게나 흔하답니다. 피부는 예. 왜 피부에나 이 머리 모발 이런 데 굉장히 좋고 예. 뿌리는 또 한약재. 한약재. 예, 한약재도 쓰고 노인들 치매 예방. 그런 데 굉장히 좋은 약효. 그 좋은 석창포를 그냥 두고 보기가 아까워 마을에서는 천연 샴푸를 만들기 시작했다는데요. 창포는 옛날 우리 선조들 단오 때 머리를 감았던 맞아요. 그 풀이었죠. 예, 그렇죠. 근데 우리 선조들은 머리만 씻는 게 아니라 몸도 씻었어요. 예, 창포로. 창포로. 예. 근데 이제 석창포나 창포나 같은 성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걸 끓이다 보면 예. 미끈미끈하고 거품이 나거든요. 아, 물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천연 계면활성제 성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야. 일단은 창포하고 석창포를 예. 집어넣고요. 아, 예. 이걸 끓여요. 아, 팔팔 넣어서 끓여요.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나오거든요. 아, 예. 천연 점정제와 유효 미생물 천연 오일까지 석창포의 효능을 살리기 위해 모두 천연 재료만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석창포 우린 물까지 넣고 잘 섞어주면 용암 마을 사람들의 머릿결을 지켜주는 석창포 샴푸 완성입니다. 이걸로 쓰면요 네. 머리가 네. 그렇게 부드럽고 비듬도 없고 비듬도 없어지고. 밤은 윤기 있고 또 그 부시름 같이 나지. 그것도 없고 우리 아들은 우리 사돈가장도 다 이거 사다 전부 다 써요. 아주 가족 전체가 다 그냥 아마 쓰고 있어요. 서울로 보내. 서울로 택배로 보내주고. 네, 어? 딴 상품 못 쓰겠더라고. 이거 써보니까 아 진짜 어디 좋아요? 이제 이만큼 남았는데 하나 더 줘야 돼. 이장님 다 떨어지셨대. 어떻게 오늘은 바쁘셔서 그냥 오셔버렸구만 예, 엄마. 아까웠어. 바빠서 마을 사람들 웃음나게 하는 석창포가 하하 보물이 맞긴 맞네요. 이제 용암 마을 어르신들 보물 좀 찾아볼까요? 최고로 아끼는 거 있잖아요. 소중한 거 그런 거 없어? 없어요. 우리 영감 죽은 오살래 힐로 애끼지 지금도 있지. 진짜? 33년 되었어. 일어나시고 이런 거 일어나시고. 그래 엄마 일어나봐. 아 우리 저 아이고 허리 아프니 지지해야 되는데. 아 근데 아 그 옷을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그러지. 왜? 우리 영감 네. 옷이 개로 중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애끼고 농에다 넣고 한 번씩 봐. 33년 됐는데. 33년 되었는데. 서숙자 어머님의 보물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지요? 아유 우리가 집으로 찾아왔네. 그나저나 얼마나 귀하길래 이렇게나 꽁꽁 싸매서 품고 사셨을까요? 다 없애버리고 다짐 하나 딱 놔두고. 아이고 33년 전에 돌아가신 영감님 바지가 지금도 새 옷 마냥 깨끗하네요. 영감 바지. 영감님 돌아가실 때 태워서 같이 보내야 될 바지를 어째서 여태 갖고 계실까요? 아 이유가 있잖아요. 보고 싶으면 한 번씩 보려고. 하도 잘해서 우리 영감이 내가. 아 진짜 뭐 애정이 있으셨나 봐요. 많이 뭐라 그러죠? 좀 우리 영감이 거시기 나를 꼭 얘기말로 그쳐냈어. 아, 잘해주셨어. 진짜 잘해줬지. 고생했어. 영감님은 돌아가셨어도 그 깊은 정은 내내 남아 있더랍니다. 깨끗이 닦은다고 또 우리 동생이 그래서. 만나면 할 말이 얼마나 많지. 진짜.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데 그게 죽으면 한 번씩 갔다 간다고 못 쓰겠어. 그래도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한마디 해보실까요? 여보, 행복에 잘 있고 우리 애들 어찌든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기를 바라요. 아 진짜 어머니가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네요. 남자는 많이 안 의기양양 앞서가시는 것이 이준순 어머님도 자랑할 보물이 있으신가 보네요. 사형제를 혼자 키워낸 장한 어머니가 자랑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막내 어디 있어요? 막내가. 어디서? 아 얘가 막내예요? 네. 와 우리 어머니한테 보물. 네, 보물. 제일 보물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들이 어떻게 어머니한테 어떻게 잘합니까? 이거 잘하고 텔레비 사오고 이제 텔레비 사오고 전 사오고. 아 이 TV도 막내 아들이 사준 거예요? 김치냉장 사오고 이제 이 김치냉장도 사오고. 일요일날 사오고 가서 돌아 일요일날. 막내 아들이 사다 준 TV 좀 보세요. 우와 겁나 크네요. 내친 김에 김치 냉장고 구경도 해볼까요? 이야 엄청 크네 김치냉장고. 예? 편해. 편해 좋아요? 네 좋아. 내 김치냉장 사다 줘도 내 마음이 후련해. 그러네. 아 이게 들어있네. 김장김치예요? 이번에 담으신 거? 이제 담은. 아 이제 담은 거. 오. 야 딱 맞네. 딱 맞아. 아들도 주셨어요 그러면 김장김치 담아서? 다 가져갔어. 가져갔어? 큰아들. 큰아들. 큰아들도 가져가고. 이 두통 가져가고. 막내 한 박스 하나 보내주고. 하나 보내주고. 박스로 큰 놈으로. 이거 이제 어머니 드실 거. 막내 아드님 큰일 하셨네요. 어머니 또 뭐 필요한 건 없어? 이제 이번에 막내가 뭐 TV도 사주고 김치 냉장고 사줬는데 또 뭐 필요한 거 없어? 추운데 이제. 없어. 없어. 용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래. 아드님들 다 들으셨죠? 용돈도 좋지만 어머니한테 얼굴 보여주는 것이 제일 큰 효도겠죠. 옛날 우리 선조들이 쓰던 그 보물 하나가 있는데 예예. 이그 절구통. 절구통. 우와. 옛날 말하면 도구통. 도구통. 이 절구가 자그마치 200년은 된 보물이랍니다.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사용도 하고 찌셨죠? 지어줘 두고 이랬는데 지금 이 도구통을 보면은 참 엊그제 그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엄마 생각도 나고 그렇죠. 옛날 선조 생각도 나고 이래서 이걸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거라고. 배현기 아버님 댁 절구 주인은 바로 이분이신데요. 어머니인데 참 90평생을 고생만 하시다 가신 양반이요. 자식들 걱정, 손자 새끼들 걱정 이러면서 항시 저 절구통에서 뭐 또 일도 오시고 뭐 매주도 찌시고 뭐 쌀도 찌시고 이래서 참 생계 유지해 가면서 새끼들 위해서 자식들 위해서 이랬는데 지금도 저 절구통 보면 어머니 막 이렇게 찍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도 어머니가 그 머릿속에서 떠난 일은 없어. 90 넘어서까지 살뜰하게 자식들을 챙기던 어머님 생각에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진다는데요. 나이 들수록 어머님 정이 그리워진답니다. 90 먹은 노인 양반이 70 넘은 아들한테 자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니까. 안 오면 기다리고 와야 잊어버리고 이래 부모 마음이 이게. 그런 내가 절실히 느낀 것이 무도고 인자 오냐 기다렸다는 그 마음이지.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하루 종일. 아무리 미워도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 절구에 담긴 어머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배현기 아버님의 보물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 않고 날아오는 바로 철새들인데요. 지금 강릉은 철새들의 낙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철새들의 아름다운 날갯짓을 한번 만나보실까요? 강릉 경포호, 넓이 38만 평의 자연석호는 동해안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철새에게는 중간 기착지로, 월동하는 철새에게는 아늑한 쉼터가 돼주는데요. 주로 오리과 조류들이 많습니다. 찾긴 찾았어요. 잘 찾았어요? 그런데 머리가 까맣기는 까만데 또 위쪽은 약간 초록빛도 띄는 것 같아요. 잠수성 오리 같은 경우는 뭐 흰죽지라든가 흰뺨오리, 그다음에 흰비오리 이런 종류들이 잠수성 오리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잠수를 해가지고 작은 물고기나 아니면 속안에 있는 그 임해폐류들, 갑각류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게 되고요. 부유성 오리는 앞에서 이렇게 흔히 보여지는 청둥오리라든가 고방오리 이런 종류들이 부유성 오리인데, 쟤네들은 이제 물 위에 떠다니는 영양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을 물 위를 헤엄치면서 이렇게 입으로 걸러먹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포호에는 어떤 철새들이 찾아와 쉬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검은 머리 흰죽지입니다. 시베리아 동부나 캄차카 반도에 분포하고 한국, 일본 등지에서 겨울을 보내는 철새입니다. 고방오리와 논병아리도 한가롭게 쉬고 있네요. 쇠오리는 눈과 귀 주변에 짙은 녹색 무늬가 특징인데요. 아이슬란드나 시베리아에 분포합니다. 10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에 우리나라에 오는 겨울 철새죠. 흰 비오리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왔는데요. 한국에는 흔치 않은 희귀 철새라고 하네요. 흰뺨오리는 유라시아 대륙 북부에 분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철새입니다. 이렇게 경포호에는 다양한 오리과 조류들이 찾아오는데요. 경포습지가 조성된 이후에는 더 많은 철새들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7년에 걸친 인공습지 조성 사업 끝에 이제는 온전히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 거죠. 경포호 하구는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되는 곳이라서 먹이도 풍부한데요. 이런 환경 조건 때문에 철새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쪽 하구 쪽은 바닷물하고 이제 민물하고 담수가 이렇게 만나는 지역이어가지고 이제 어떤 영양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높고 또 저소생물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이렇게 모여서 그 결빙된 지역을 피해서 이렇게 그 개방 수면으로 와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큰 고니는 멸종 위기종으로 좀처럼 보기 힘든 조류인데요. 올겨울 경포습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고니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큰 고니, 고니, 혹고니가 이렇게 그 도래하는 개체수가 그런 순으로 정해져 있는데 가장 많이 보는 게 큰 고니고요. 그다음에 이 고니 종류에 속하는 세 가지 종류 모두 다 천연기념물 201-1235로 지정이 돼서 그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멸종 위기 등급 2급인 큰 고니는 예민하고 까다로운 조류인데요. 경포습지를 찾아와주는 반갑고 귀한 손님입니다. 유유히 물살을 가르는 모습에서 기품이 느껴지네요. 경포호 한편에는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망원경을 통해서 가만히 철새를 바라보고 있으면 조류들의 생태와 포식작용 등을 세세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새를 관찰할 땐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철새들의 모습을 잘 관찰하려면 몇 가지 지킬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철새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대화는 소곤소곤 걸음걸이는 살금살금 걸어주셔야 되고요. 또 철새들이 우리의 모습을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녹색이나 갈색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르르 몰려다니면 새들이 무서워한다고 그러고요. 돌을 던지거나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고 또 사진 찍을 때도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꼭 지켜주세요. 겨울 철새 기행 두 번째 장소,
이번에 찾아온 곳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철새를 따라 걸으면서 기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아름다운 철새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이곳은 철새를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곳 남대천 하구입니다. 남대천 하구는 요즘 떠오르는 철새 도래지입니다. 겨울철이면 150여 종의 철새가 이곳에서 월동을 하는데요. 희귀 철새들도 종종 발견된다고 하네요. 대규모 철새들의 군무를 볼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다양한 철새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진작가들이 자주 찾는 곳이죠. 이날도 카메라 렌즈에 철새를 담으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남대천 하구에서 만날 수 있는 희귀 철새, 대표적으로 흰꼬리 수리가 있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오는 이유는 우선 강릉 남대천이 그 새들이 오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새가 있죠. 저새 같은 경우는 주로 서해안 쪽에,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다시 많이 서식하는데 이상하게 이 동해안 쪽인 이 강릉에도 가끔 찾아옵니다. 다른 데보다도 새들이 그 경계심이 덜하고, 일본 저 보이는 논병아리 같은 경우도 다른 데서는 저렇게 이렇게 같이 해보려고 위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위장 텐트를 있었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다시피 개박이 되는데 막 오거든요. 또 저 앞에 보이는 그 쇠오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저런 새들도 다른 지방에서는 이렇게 가차이 볼 수가 없어요. 가차이 보려면 몇 시간 동안 잡복하고 있을 수 있기 전에 안 되는데 여기는 아주 볼 수 있고. 좋은 입지를 갖고 있어서 철새들의 낙원이 되고 있는 남대천 하구. 멸종위기 종 12종의 서식이 확인됐다고 하네요. 우리도 이곳에서 희귀조류 몇 가지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철새 매력에 빠진 지은 씨도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네요. 저 호숫가에서 되게 뭔가 한가하게 여유롭게 놀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쟤네들은 이제 그 다리가 그닥 길지가 않아요. 그 외가리나 백로처럼 다리가 길지 않은 녀석들이어서 그 호숫가나 이런 그 하천 가장자리 그런 부분을 다니면서 그 땅속에 있는 지렁이 종류라든가 개지렁이라든가 이런 종류들을 이제 주로 그 먹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새는 바로 댕기 물대새입니다. 머리에 댕기 모양의 깃털이 나 있어서 댕기 물대새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유라시아 북부에 분포하고 유럽 남부나 한국, 일본 등지에서 겨울을 나는 철새입니다. 또 하나의 희귀조류는 검은머리 갈매기. 멸종위기 등급 2급의 희귀철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 및 갯벌에서 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해안에는 대체로 오지 않는 새인데요. 특이하게도 남대천 하구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흰색인데 왜 검은 머리 갈매기냐고요? 번식철인 여름엔 이렇게 머리가 까맣게 변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남대천 하구는 다양한 철새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철새들의 천국인데요.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질 오염으로 골머리를 앓던 곳입니다. 그런데 남대천 복원 사업을 통해 수질이 개선되니 수생식물이 풍부해지고 덩달아 철새들도 돌아오게 된 거죠. 물론 텃새들에게도 좋은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네, 이곳 남대천은 다양한 철새를 볼 수 있는 주요 지점인데요. 강릉 다른 지역에서도 또 철새를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네네. 그 강릉에 다양한 철새들이 온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곳 그렇습니다. 말고 또 다른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 민불 철새들은 이것 말고 경포수 쪽 경포 호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풍호 습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이제 고니들이 와서 서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물 철새 말고 바다 철새도 오는데 바다 철새 오는 것은 사천 뒷섬 교문암 앞에 거기에 보는 매년 그 바다 비오리. 그다음 그 사천 항구에는 또 검기러기. 이렇듯 강릉은 호수와 습지, 하천, 하구가 발달했기 때문에 다양한 철새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철새는 환경에 예민한 동물입니다. 조금이라도 생태 환경이 맞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고 다시 찾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년 철새가 찾아오는 곳은 좋은 환경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철새들. 올겨울 아이들과 철새를 관찰하면서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보는 것도 좋겠죠. 네, 오늘 저와 함께 다양한 겨울 철새들을 만나보셨는데요. 그야말로 지금 강릉은 철새들의 낙원입니다. 이 철새들이 2월 말까지 이곳에서 겨울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강릉에서 푹 쉬고 돌아가면 좋겠네요. 매년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오는 반갑고 귀한 손님. 철새가 이 겨울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은 철새들의 낙원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곳에서 다사리를 꿈꾸며 더불어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이자 꿈입니다.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악기, 기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악기인데 스틸 스트링으로 연주하는 어쿠스틱 기타가 있는가 하면 나일론 줄을 쓰는 클래식 기타의 감미로운 연주도 매력적이다. 여기 특별히 명품 클래식 기타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혼신의 힘을 쏟는 제작자가 있다. 클래식 기타 제작 경력 34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2대 제작자로 나선 엄태창 씨가 그 주인공인데 3대에 걸친 남다른 열정과 노력, 세계적인 명품 클래식 기타를 만들어가는 특별한 현장을 지금 찾아간다. 홍천 농공단지길 한 기타 공방을 찾아간다. 기타 제작자 엄태창 씨와 그의 수제자 엄용식 씨가 일하는 공간이다. 2013년 이곳에 처음 문을 연 이래 서울과 홍천을 오가다 한 달 전쯤 서울 공방을 모두 정리하고 이곳에 자리 잡게 됐다고. 오늘도 공방의 하루는 연장을 날카롭게 세우는 일로 시작된다. 기타 제작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이 바로 연장을 연마하는 일이라고. 핸드메이드는 연장이 잘 갈려야 작업하는데 편한데 이게 날이 어느 정도냐면 면도가 될 정도로 날을 굉장히 잘 세워야 돼요. 이렇게. 클래식 기타의 소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인 바디. 이 나무 조각으로 울림통이라고도 불리는 바디를 만들게 된다. 바디는 기타 줄을 튕길 때 나는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현재 앞판을 제작 중인데 정밀한 눈길과 손길에서 보듯 예리하고 섬세한 해패질이 필수라고. 이렇게 오차 없이 정확하고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붙지 않으면 나중에 떨어지는 수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악기가 완전히 못 쓰게 되니까 제일 접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두 개의 나무를 하나로 집성시키는 작업. 이렇게 앞뒤판을 만드는 작업은 클래식 기타 제작에서 가장 까다로운 공정. 나무의 선택부터 가공 처리까지 고난이도 스킬이 요구되는 작업이라고. 특히 앞판은 소리의 80% 이상을 좌우하게 되는 만큼 아름다운 음색과 공명을 구현해내기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제 앞판은 음향판이죠. 그러니까 소리를 만들어내주는 나무기 때문에 밀도도 부드러워야 되고 떨림이 좋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공명통 안에 얘는 D판이기 때문에 반사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나무여야 돼요. 이게 강질의 나무죠. 최고의 기타를 만들기 위해 최고의 자재만을 고집하는 엄태창 씨. 10년 이상 건조한 최고급 원자재만을 공수해 제작한다. 이렇게 나무의 종류는 물론 손질 솜씨에 따라 악기의 개성이 생기고 소리 역시 달라진다. 좀 뽀얗게 보이는 나무가 스프루스라는 나무고 이렇게 굵으스름하게 보이는 나무가 시더라는 나무예요. 이 두 가지 종류를 쓰는데 이 두 가지 종류는 각계의 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악기 소리도 다르죠. 근데 다른다는 얘기는 좋고 나쁘고의 차이의 그런 표현이 아니고 남성적인 악기다 또는 여성적인 악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겁니다. 기타 소리의 비밀이 담긴 앞판.
접착을 마치면 건조에 들어간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만큼 엄태창 씨가 제작하는 기타에는 고유한 소리를 구현하는 노하우가 담겨 있다고. 이 소견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볼 수도 없고. 제 기타 안에는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각각의 위치와 모양, 두께 등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고. 건조를 마친 울림통은 다시 세심한 작업을 거친다. 작은 손길 하나에도 기타의 음색, 음량, 여운의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심하게 조절해 조심조심 베어내야 한다. 84년 역사를 이어온 클래식 기타 장인의 길, 아버지로부터 비롯됐다. 그 친구의 형님 되시는 분이 클래식 기타를 갖고 있었대요. 저녁에만 이렇게 치니까 이제 아버님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좀 쳐보자. 그랬더니 못 치게 했대요. 워낙 비싼 악기였으니까. 그렇게 클래식 기타 제작에 입문한 부친 엄상호공. 한평생 기타 제작에만 몰두하며 우리나라 클래식 기타 제작의 효시가 됐다. 그 가업을 기타 연주가였던 아들이 잇게 된 것이다. 평소에 대를 물리라는 말씀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안 하려고 그랬었죠. 왜냐면 아버님이 사시는 그 삶의 어떤 그 질이나 그 생활상이 그래도 근대화 교육을 받은 저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참 힘든 세계라고 보였고, 나는 저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저는. 9년 전부터는 조카 엄용식 씨가 가업을 전수받고 있다. 소리를 좌우하는 정밀 작업은 아직 엄태창 씨만이 할 수 있는 공정이라고. 이 커팅할 때 이 커팅면은 스트레이트가 돼야 돼. 저음역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소리가 더 무거워야 되고요. 단단해야 돼요. 여기는 고음역이니까 또 여기에 비해서는 소리가 좀 밝고 더 잘 울려야 되죠. 진동이 더 커요, 여기가. 결코 녹록지 않은 기타 제작의 길. 2대를 넘어 3대를 이어갈 조카는 엄태창 씨로부터 매일 혹독한 수련을 받고 있다. 미세 조정할 때는 절대 깎는 게 아니야. 비워야 돼. 이제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아버님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비하인드, 히스토리 같은 거 하고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이 결합이 잘 되면 분명히 우리도 세계적인 악기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저로 끝난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장조카를 제가 많이 이제 이렇게 설득을 했죠. 그래서 저 친구 역시도 그 할아버지가 작업할 때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막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현재 건조 중인 기타 옆판. 미세 작업을 거쳐 각각 건조된 앞판과 옆판, 뒷판인 공명통을 대고 접착해 건조하면 비로소 울림통이 완성되는 것이다. 저기 센터가 중요하니까 이거 봐, 이렇게 되잖아. 다시. 대를 이을 최고의 명품 클래식 기타를 위해 제자가 받고 있는 수련 역시 혹독하다. 엄태창 씨 역시 아버지로부터 혹독한 수련을 받아온 까닭이리라. 제가 스스로 지금 가만히 보면 아버님을 닮아가요. 야단을 치고 딱 시키는 대로 하라는 소리를 저도 모르게 하더라고요. 명품 기타 제작에는 남다른 노력과 정밀함, 세밀함과 정성이 필요한 만큼 전수받는 제자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이쪽으로 와, 손. 기타 외 쪽으로는 자상하신데 이런 거는 이제 정밀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뭐 인정이라는 게 없죠. 잘못한 건 확실히 잘못한 거니까. 예. 이번에는 줄을 맬 차례. 기타 줄의 높이를 점검하고 줄을 매면 완성되는데, 전체 공정 중 시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건조다. 건조 과정이 80%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기타가 완성되려면 긴 기다림이 필요하다. 저고평악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도 가능하죠. 그러나 연주연곡 같은 경우는 8개월, 때로는 1년 정도 걸리는 악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1년 정도 걸리는 악기는 왜 그러냐면 시즈닝을 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4계절을 다 거쳐서 작업을 한 악기들은 이후에 출고가 돼도 이미 4계절에 대한 나름대로의 저항이 생겼기 때문에 변화가 안 생기죠. 줄을 맨 후 기타 테스트를 해본다. 과연 정성을 들인 만큼 만족할 만한 음이 나올까? 정상적인 진동 상태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초기에 줄음에서 줄의 장력에 의해서 앞판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요게 적응되려면 한 최소 1개월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때쯤 되면 아마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소리로 바뀔 거예요. 자신이 제작한 새 기타로 멋진 연주를 선사하는 엄태창 씨. 에이징 한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신 분, 빨리빨리 해야 되신 분은 이런 식으로 에이징. 그래서 이렇게 큰 충격을 주면은 이 앞판이 바운스가 쉽게 이루어져서 떨림이 좋아지죠. 그것이 바운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하나 음식 에이징을 시키는 거예요.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이곳 자택에도 공방이 있다. 보다 좋은 음을 내기 위한 기술을 조카에게 전수 중인데 명품 기타를 만들기 위한 그의 집념을 엿볼 수 있다. 이제 문제는 누구를 위한 기타라기보다도 제가 만족하는 기타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까지 만든 악기 중에서 뭐 제가 숫자로 헤아릴 수는 없을 정도로 많이 만들었지만 지금 제 기억에 남는 건 딱 2대밖에 없어요. 제가 만든 악기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조금 정말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제가 참 보람 있는 일은 없겠죠. 대에서 대를 이어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내는 명품 클래식 기타. 한결같은 정성으로 엮어내는 우리 클래식 기타의 아름다운 선율이 세계인의 가슴을 울릴 그날을 기대해본다.